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예요. 이번 영상은 이제 밴드갭에 대한 내용을 해볼 겁니다.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고체 물리에 대한 기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전공 과목보다도 저는 전자회로를 이제 업로드의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재생 목록에 전자회로로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밴드갭이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전공 과목 기초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밴드갭은 미리 말씀드리면 절연체, 도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일종의 척도가 돼요. 왜 그러냐? 를 보기 전에 절연체, 도체, 반도체가 어떠한 물체를 말하는 건지 정도는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절연체라는 건 예를 들면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죠.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뭐 고무줄 같은 거, 유리, 또 아니면 이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절연체가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있겠죠.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은 왜 이게 절연체냐 하면은 이제 저항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V나 IR이라는 ohm의 법칙을 설명드릴 수도 있는 게,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양쪽 전극에 딱 전압 걸어줘도 저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류가 덜 흐르게 되는, 거의 안 흐르게 되는 게 바로 절연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도체라는 거는 컨덕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구리 도성 같은 거는 저항이 거의 없는, 비저항도 거의 없는 그런 물체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을 똑같이 걸어줘도 전류가 잘 흘러서 결국에는 이게 전기가 잘 흐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의 예로는 구리 도선, 구리 같은 게 있다. 뭐 구리는 열 전도도도 높지만 전기 전도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 은과 금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물체죠. 반도체는 세마이 컨덕터라고도 부르고 뭐 세미 컨덕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컨덕터 앞에 세미가 붙었죠. 이 접두사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간 세미 어워드처럼 2등상 이런 거, 뭐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도체에 준하는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도체는 아니지만 그 전기는 통하는 그런 물체가 바로 반도체예요. 좀 애매하죠. 절연체와 도체 사이에 있다는 게. 그래서 반도체 얘가, 제가 그림을 좀 약간 간단하게 그려놨지만, 이게 저마뇽, 게르마늄의 개뇽아뇽을 반도체 예로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를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절연체는 플라스틱, 고무 등등이 있고 유리가 있고, 도체는 구리, 은, 금 등이 있고,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 게르마늄 등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의 절연체, 도체, 반도체를 구분한 척도가 바로 밴드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거는 원자핵의 원자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마무리 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공통과학에도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기초는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라서, 혹시 헷갈리시거나 모르는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뭐 이건 최신 영상이니까 꼭 확인을 할게요. 네, 그러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왼쪽에는 플러스 14, 오른쪽에 플러스 29. 이게 각각의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설명 생략한다면, 네, 원자 번호가 14, 그리고 원자 번호가 29인 물질이고 각각 실리콘, 구리죠. 네, 그거는 이제 원자 번호가 14고 29인 원자 번호의 주기율표를 찾으면 실리콘, 구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원자는 양성자가 14개가 있다는 게 원자핵이 14만큼의 양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동치니까,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중성 원자라면 이 양성자 14개를 상쇄할 만큼의 전자가 14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가 채워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채워지고, 그럼 2개 더하기 8개는 10개죠. 그럼 4개가 남죠? 4개는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4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개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말로는 가전자라고 합니다. 가전자. 그러니까 이 가전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뭐 깊게 들어가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 밴드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높죠. 왜냐면 우리 오른쪽 위에서 설명드린 쿨롱의 법칙, 그리고 쿨롱 포스를 생각한다면, 전기력은 양전하고 음전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죠. 두 양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지만,
양전과 음전을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가장 힘을 버겁게 받겠죠. 왜냐면은 버겁게 받는 게 아니라 이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에너지는 가장 높겠죠. 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은 양전하고 음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있어야 되지 정상이지만 안쪽 전자 껍질은 그래서 에너지가 낮죠. 왜냐하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그만큼 더 높은 거고, 왜냐하면 일단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력을 받아도 떨어져 있으니까.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이 최일각 전자, 가전자 4개들은 4개의 가전자들이 가장 에너지가 높은 게 끌어당기는 힘을 받고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굳이 주양자수 이런 거 안 따져도 뭐 깊은 내용을 안 해도 그냥 이걸 에너지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전도가 뭐라 하고 하는 게 나을까? 자유전자.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전자가 될 확률이 더 높죠.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게 되면 마지막 전자가 힘을 받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보다는 더 빨리 더 쉽게 자유로운 전자가 될 수 있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메인 운반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쉴딩 이펙트라는 게 작용해서 차폐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쉴드 아시죠? 이게 방어막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전자 껍질들 내부에 있는 총 10개의 전자들이 막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밀어붙이는 반발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통과학 했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가리움 효과라고 했었죠. 근데 이건 쉴딩 이펙트라고도 하는 게 이제 이런 14개의 양전하를 차폐시켜버려서 가전자 4개가 받는 힘을 좀 줄여줘요. 그래서 14 빼기 10이 돼버려요. 퉁쳐서 그냥 10개 전자들이 상호작용 하니까 10개 빼자. 실제로 그게 맞는 공식이고 그래서 4개의 양전하만큼의 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만큼을 받게 되고 그에 반해서 오른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부의 전자 껍질을 안 써도 안 그려도 28개 전자들이 안에 채워질 거라는 걸 제가 생략한 기초 설명에 따르면 네, 다 채워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 그러니까 전자 하나만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남게 돼요. 네,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세요. 그래서 그 많은 바깥쪽에 남는 전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맨 안쪽에부터 그 다음 바깥쪽 이런 전자 껍질들이 28개 전자가 있기 때문에 상쇄돼서 결국엔 한 개의 전자만 한 개의 양성자에 대한 힘만 전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를 말하길래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왼쪽에 있는 실리콘 원자번 14의 이런 원자는 가전자가 플러스 4만큼의 강한 원자 핵의 유효 핵전하를 받아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플러스 1만 받는다고 했죠. 차폐가 되니까. 쉴딩 이펙트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힘을 받는다? 그 말은 더 잘, 그렇죠. 더 잘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실리콘은 반도체라고 했죠? 그럼 어때요? 전기가 덜 흐르죠. 덜 잘 흐르죠. 그게 4만큼의 유효 핵전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에 1만큼의 유효 핵전을 받는 구리보다는 29번 원자의 구리보다는 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설명에 덧붙여서 밴드갭이 뭔지를 자연스럽게 넘어가 봅시다. 사실 밴드갭이라는 게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Y축 에너지인 이런 Y축을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높은 걸 표현하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밴드를 그릴 겁니다. 밴드가 약간 유대를 형성하는 그런 연령층이라고 해볼까요? 뭐 10대부터 20대, 또 나중에는 50대부터 60대 이런 연령층 대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밴드예요. 별게 아니라 이런 밴드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멘트에 있는 이런 밴드는 가전자 밴드, 가전자 대라고 합시다. 뭐 영어로는 밸런스 밴드라고도 하는 또 위에는 전도대,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이 전도대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세 번째는 거의 이렇게 전도대와 가전자대가 중첩돼 버리는 겹쳐지는 그림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절연체를 표현하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일까요? 저라면 왼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밴드갭의 개념이자 별거 아닌 이야기죠. 왼쪽이 절연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기 때문이에요. 뭐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가전자대가 사실 뭐냐면 이 가전자가 속한 그런 유대감을 형성하는 연령층인 거예요. 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 껍질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속해 있는 그런 밴드고, 전도대라는 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전도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여기가 될 수 있는, 익사이터 될 수 있으면 그 전도대에서 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전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원래 가전자는 전류를 흐를 수 없게끔 구속이 되어 있는 전자였는데, 전도대까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그 밴드가 됨으로써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전하를 운반하는 전기 운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밴드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밴드갭, 즉 밴드 사이의 간격, 밴드갭, 그 띠틈, 밴드갭이 클수록 절연체겠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두 번째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반도체를 의미하겠죠. 세 번째는 도체겠죠. 도체는 사실 밴드갭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미 자유전하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 번째는 반도체인 이유가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있는 밴드갭의 간격을 가지니까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를 마무리를 지어보면, 이 밴드갭이라는 게 결국에는 진짜로 반도체, 절연체, 도체의 성질을 알 수 있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연구실에 있는 그런 주된 이야기가 응집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밴드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미지의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물질이 있어요. 그런 시료가 있는데, 그 시료가 어떤 UV 비저블이라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아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밴드갭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밴드갭을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그런 걸 측정을 해서 뭐 1.1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반도체의 일렉트론 볼트, 즉 반도체의 밴드갭의 단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임을 확신할 수가 있고, 어떤 반도체이냐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건 실리콘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1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는 14족 원자 번호의 14족의 원자 중에 어떤 이게 반도체일까 하면은 실리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밴드갭에 대한 목적까지 설명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절연체, 도체, 반도체 이런 식으로 밴드갭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또 밴드갭이 어떤 의미인지, 가전자대, 전도대가 제가 연령층을 빗대서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오랜만에 드려서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